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8일이고요. 두산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시황 분석해드리면서 부제로는 강한 재료 없이 박스권 유지. 이것 또한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외인 매도, 기관 매도, 공매도까지 판을 치는 장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박스권을 유지했다.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죠. 비록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였지만 방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매도세를 어느 정도 딱 방어하는 차원에서 유지는 해줬다. 그 와중에 외인과 기관의 방향 전환점의 모습들이 보였죠. 그래서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 주시하시라. 이게 한번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방향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 봐야 된다 했는데 기관이 오늘도 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요.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외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자, 여기서 보시면 순 매수 찍히는 날들 거의 대부분이 장중에 팔다가 장 후반부에 쑥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날에 또 팔다가 장 후반부에 사 가지고 순매수만 플러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외인들이 매수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더라. 그것을 받쳐 올리던 것이 개인 매수세였는데 오로지 개인 매수세로만 받쳐 올렸죠. 여기서부터요. 그러던 찰나에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의 변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요, 좀 매수세가 붙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강력한 박스권을 유지를 해버렸었죠. 이렇게 떨어지는 매도세를 잡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떨궈버리네요. 다시 더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막 누르느라 정신 없었죠.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은 모습과 함께 조금씩 그림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의 전환의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자, 외인들은 여전히 시세와는 거의 동떨어진 움직임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요, 이 밑에서 매도 치다가 이 부분에서 매수 들어오고요, 다 매도 치고요, 매수하고 매도 쳤어요. 여기서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러한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떨궜어요, 시세를. 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고 거기에다 기관까지 매도 쳤기 때문에 뭐 외인 혼자 그랬다기보다는 기관도 매도, 외인 도와주지 않으면서 계속 매도, 사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걸 큰 주수를 던지면서 호재를 잠재워 버렸어요. 특히 3월 10날 아주 명확했었죠. 네. 쭉쭉 장전부터 10% 올라간다. 자, 원전주로서 수혜주 된다 하면서 엄청난 매수세 붙는데 시작하자마자 170만 주 던졌습니다. 외인들이요. 뭔 짓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주수를 흡입을 해가지고 잉여 주수를 만들어 놓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하나 했더니 호재 때 어마어마하게 눌러버렸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연결 실적 대비해 가지고 실적 호재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엄청 던졌습니다. 수백만 주 던졌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작년으로 가면은 3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 SMR 관련해 가지고 뉴스케일 파워 소식 들리자마자 그때도 몇백만 주 던져버렸죠. 참 이게 희한합니다. 외인들이 가는 방향성이 어쩜 이렇게 공매도 하는 분들과 비슷한 방향성을 갈까 할 정도로 시세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외인들 매수는 그냥 무늬만으로 순매수로서 플러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붙었다. 설마 붙을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봤는데 7일, 8일 계속 붙었습니다. 방향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만 붙으니까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자, 박스권에서의 어느 정도 흐름 변화가 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번 주에 두산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좀 소식이 있어져서 실질적으로 방어 차원의 매수세가 아니라 뚫고 올려버리는 새로운 추가 매수, 그냥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개인들도 이제는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아무 소식 없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중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두 중에서 소식이 이번 주에는 나을까 기다렸는데 큰 호재 소식은 없었습니다. 뭐 가스터빈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은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올라가지는 못했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서 이 내부적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개인의 매수세가 방어는 해줬는데 그런 와중에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이 약간의 변화를 줬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부터 보시면요, 외인들이 사는 척 하다가 다 팔아버렸죠. 네, 흐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7일부터 연기금에서 33만 주 넘게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는 뭐 일관적으로 미친 듯이 던지고 있고요. 오늘도 던졌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오늘도 던졌지만 던지는 주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금융투자 너마저 이제 또 다시 매수 들어올 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던졌으니까 그렇게라도 들어와 가지고 매수세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8일 내용 보여드릴게요. 기간 매수의 흐름들이 보이는데 연기금 어제와 연속으로 13만 9천 주 정도 투신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도 들어왔네요. 금융투자만 일관적인 모습인데 던지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자, 여기서는요, 제가 업무 때문에 이 시간대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외인들 봤더니 네, 뭐 예상했던 대로 도움을 주지 않죠. 팔아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때에 93,000주까지 찍은 다음에 매수 쪽으로 전환, 좀 더 많이 매수,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을 거다. 흐름상 봤을 때요. 자, 그렇게 유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 막판에 사고 들어온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수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패턴이에요. 장중에는 도움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매도인 척 하다가 사기는 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흐름에 어마어마하게 매수세 붙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개인 쪽에서도 자, 여기서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들이 사실 오늘 큰 수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갈 일은 없지만 이 주수는요, 오늘 장에 들어온 분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익 내고 계시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 밑에 한참 밑에부터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게 다 개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뭐 구독자님 중에서 그 들어왔던 개인들이 진짜 실제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라도 붙어서 방어해주고 올려주니까 고맙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개인들이요, 외인 쪽에서의 매수 살짝 들어오는 거 장중에 그래도 팔다가 들어왔거든요. 매수세가 있긴 있었어요.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붙으니까 매도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확인이라도 한 듯 이제는 개인이 이 정도에서 이제 얘네들이 매도 쳐버리면 개인이 방어를 해야 돼요. 쭉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밑에부터 받쳐왔는데 그냥 쭉 떨어지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개인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빈번하게 이렇게 방어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나가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확인하고 나가는 거. 개인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던져버리면 폭락이죠. 그런데 그런 장은 아니었고요. 자, 개인 쪽 매도는 외인과 기관 매수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어느 정도 한숨 쉬면서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월요일 장에서도 다음 주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자, 그런 흐름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 이제 매수하고 들어왔어요. 많이 던졌으니까 또 작전주 포함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장중에는 도움을 주지 않고 매도 치다가 장 후반부에 사는 이 버릇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건지 웃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속 매수세 지금까지 너무 많이 팔았어요.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화끈하게 바로 숫자 표시가 나는 겁니다. 표시가 나요.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거의 매도였었죠. 거의 100% 가깝게 계속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사니까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한 기관들 다음 주 장에서도 매수세 전환시키면서 상승 전환시키고 올라갈 수 있을지, 거기다가 한 가지는 두산에서 진짜 좋은 소식 나지 않을까.
또 기다려 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소식만 나면 추가 매수, 일반 개미들의 설득력 있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매도 수량은요, 미친 척하고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요. 자, 왜냐, 개인이 저점부터 계속 잡고 올리면서 그나마 개인 매수세로 시세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조정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세가. 근데 저점부터 계속 공매도를 쳤는데 계속 올라왔으니까 공매도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미친 듯이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 떨궈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슬슬 쉬워지지 않죠. 얘네들 공매도 치고 나오면 개인이 받아쳐 올려버리고요. 거기다가 믿었던 기관 쪽에서 매수세 걸어버리네요.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얘네들도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다시 여기로 왔는데요. 일봉상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개인 매수세로 다 들어올렸네요. 그러다가 치고 빠지기 외인들 하고 공매도 터져 나오고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이 흐름 다 꺾어 내리면서 이렇게 갔지만 이 부분에서 저항 걸렸는데, 자, 방어했던 개인들,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저점 대비로만 봐도 상승세는 맞습니다. 수익 내고 계신다는 거죠. 저점부터 잡고 오셨던 개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지금 매도치고 나가셨던 것 같은데 수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가셨던 분들은 수익 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면 다시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기대 매수세가 될 수 있는 거죠. 현금 확보를 했으니까. 그러한 매수세가 또 붙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주봉상으로는요, 하락세가 전환됐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전혀 역부족합니다. 자, 주봉의 5일선 한참 밑에 캔들 포진해 있어요. 이것은 하락세의 연속선상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관의 움직임과 함께 조금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겠다. 다음 주장에서 좀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장 이해하시면서 장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좋은 소식과 함께 주중에서 흐름 전환과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응원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